에밀 졸라 소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저는 지금 죽도 밥도 안 되게 생겼네요. 제가 지금 어디를 자꾸 보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노트북을 지금 갖다 놓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글을 써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완성도가 높은 글은 아니고요. 이제 메모 형태인데 그냥 하는 메모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그런 글인데요. 박찬욱 영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간만에 진짜 읽었는데 간만에 읽었다 하면 19세기 고전 소설을 간만에 읽었는데 그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책은 되게 옛날에 사다 놨었어요. 그때 좀 보다 말았던 것 같은데 고프다 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래서 테레즈 락갱, 졸라의 테레즈 락갱을 다시 읽었는데, 다시 읽은 게 아니지. 이건 이제 처음 봤어요. 처음 읽었는데 졸라를 다시 읽은 거죠. 되게 오랜만에. 근데 19세기 정통 소설은 이런 맛이었구나라는 거를 확 느끼게 해주는 일단 그런 소설이었어요. 줄거리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락갱 부인이 있는데요. 락갱 부인에게 까미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좀 어릴 때부터 병약하고 비리비리하고 이제 이렇죠. 근데 이제 반쯤 고아나 다름없는 소녀를 이제 테레즈예요. 테레즈를 이제 키웠는데 애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오누이처럼 자랐는데 자연스럽게 뭡니까 이제 부부로 연인 부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결합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 락갱 부인뿐이에요. 독자도 보면서 되게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테레즈는 너무나도 뜨겁고 넘쳐요. 진짜 리비도가 넘치고요. 반면에 이제 이 까미유는 병약하고 비실비실하고 현실 안주적이고 좀 몸이 비리비리하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까미유의 친구인 로랑인데요.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 로랑이 찾아와요. 근데 누가 봐도 이 로랑과 테레즈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서로 이제 뜨겁고 이건 뭐 젊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그렇게 해서 격하게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이제 그 열정이 이렇게 막 확확확 타오르다 보니까는 자기들의 열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요소 이 남자죠. 그죠? 이걸 이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까미오를. 그래가지고 뱃놀이를 가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에 빠뜨려 죽이게 되는데 아이고 나를 죽이시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까미오가. 그래가지고 이 반항을 하면서 이 그 친구의 로랑이죠. 여기를 물어뜯었는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었는지 여기에 아무튼 상흔을 크게 남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두 사람의 죄책감을 또 자극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죽였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 락갱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둘이도 당장 사랑을 이어가지는 못해요. 한 1년인가 이제 뜸을 이렇게 두다가 결혼하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부인을 또 누군가가 건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와중에 부인이 아프단 말이에요. 쓰러져 가지고 이제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뇌출혈, 뇌졸중 이제 이렇게 후유장애가 크게 남아 가지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테레즈도 그녀가 자기를 키워준 그런 공도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도 이 부부가 그 부인을 돌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빠싸주 이 그 양복점 그 한복점으로 표현한 그 빠싸주 양장점도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이 이렇게 이제 그냥 세태 소설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소설로 읽어서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우선은 소설에 거의 이 범행이 일어나는 거는요. 소설의 한 40%? 길게 잡아서 한 절반 정도예요. 나머지는 그 이후예요. 즉, 이 젊은 연인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살인까지 하게 됐잖아요. 살인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 작가가 주목하는 거는 이들의 열정과 범죄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 젊은 연인이라고 합시다. 젊은 연인이 자신들의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이기지를 못해요. 이제 좀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뜨겁게 몰입해보자 하는데 정사도 옛날만큼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이거를 박찬욱이 영화에서도 되게 연출을 이제 잘했는데 그 송강호하고 김옥빈이 이제 하려고 하면 중간에 누가 누워있어요. 신하균이 누워있고 막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소설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언어로 그거를 이제 두 인물들의 그런 죄책감을 되게 잘 표현을 하고 둘만 같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오히려 제3자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락갱 부인이 같이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작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도미노 게임 그거를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와주는 게 또한 이제 편하고 일을 하는 게 더 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까뮤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 로랑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까미유의 초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 못지않게 이 두 사람들한테 이제 공포를 유발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인제 상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게 보일 때마다 무서워 가지고 이거를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둘이가 인제 이렇게 관계를 갖다 보니까 당연히 이 그 테레즈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독립된 개체로 내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여 놓고 사람을 낳는다는 게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남편을 그러니까 로랑을 뭐라 해야 되나, 분기탱천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자기를 때리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유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산하게끔 유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한테 린치를 가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하고, 결국에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나여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는 와중에 둘이 막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 나여사는 지금 나여사 락갱 부인은 어 그 이것도 소설에서 여기 이 소설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요. 락갱 여사가 그 영화에서 연기를 되게 잘하죠. 김혜숙 배우인가, 이 김혜숙인지 이혜숙인지, 그 최동훈 감독의 도둑에서도 되게 연기 잘, 그 씹던 껌네요.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요. 슈룹에서도 그 제 김혜수 시어머니로 되게 연기를 잘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하죠. 근데 이제 소설에서 도드라지는 대목은 뭐냐면은 이 락갱 부인이 신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인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하나의 인물 구실을 톡톡히 해내요. 그녀는 아픈 상황에서도 생각을 하고 뭣도 하고 분노할 수도 있고 뭐도 다 한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의 시점이고 하나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녀가 인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하는 가운데 그녀의 시선으로 테레즈와 로랑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죄책감에 사로잡혀 갖고 둘 다 이제 점점 광기로 인제 빠져들게 되고 치고받고 막 하고 오만 짓을 다 해 봐요. 너무 괴로워 가지고 테레즈가 고해성사도 해 보고 용서도 구하고 오만 것 다 해 보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고, 그다음에 인제 그 상대방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로랑은 독약을 준비하고 테레즈는 칼을 준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락갱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둘이 청산가리 먹고 그냥 자살하는 걸로 인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졸라 하면은 어 자연주의 이런 걸로 알고 있고, 졸라가 실험소설 이런 거 하나 썼잖아요. 근데 졸라가 실험소설 이런 걸 썼다고 해가지고 졸라 소설이 또 자기 이론에 아주 부합하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자연주의는 발자크식의 사실주의, 그 대도시 생리학, 인간 생리학 이런 것에 이제 더 나가는 거잖아요. 다시 하면 발자크의 대도시 생리학, 인간 생리학인데, 그 거기서 더 나가서 졸라는 거의 뭐 발기발기 해부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이 테레즈 락강을 읽으니까는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그런 모습들도 되게 잘 보이고, 시체 공시소 이런 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까미유의 시신이 이제 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서 봐요. 로랑이 보니까 진짜 토 나오는 거죠. 자기가 한 짓이.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두 사람이 열정에 빠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광기에 빠져드는 그 모습, 그리고 결국 파멸하는 모습, 그거를 이게 이제 언어적 구조물로 너무 묘사를 잘해 가지고, 졸라가 아주 많이 팔리는 작가는 아님에도 엄청나다는 사실 생각을 했었고요. 졸라와의 인연은 아마 이제 그 어릴 때 읽은 목노주점일 텐데요. 목노주점을 읽으셨나요? 이 목노주점이 문학동네에서 새로 나와서 제가 읽으려고 샀는데 읽지 않고 이렇게 이제 처박아 두고, 모셔뒀다고 합시다. 저렇게 저 문학동네 코너에 모셔두고 있던 중에 미름사에서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번역을 판본별로 모으는 취미는 없어요. 굳이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이 아소무아르, 이게 원래 목노주점의 원제라고 하대요. 아소무아르라는 제목으로 이제 미름사에서 나온 것을 편집자가 보바르의 소설과 함께 이제 보내줬습니다. 편집자가 고맙게도. 네, 그리고 이제 보내면서 본인이 편집해서 나온 쏜살문고, 네, 요 밀림의 야수도 같이 보내줬는데요. 뭐 편집자가 저를 사랑해가지고 예뻐해가지고 혹은 저를 되게 존경해가지고 이걸 보내줬을 리는 없고 뭐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도스옙스키의 그 망작이라고 이제 평가받았던 분신 있잖아요. 분신이 물론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60년대 판본이거든요. 그거 말고 그 40년대 판본이 있습니다. 그거를 초판본이죠,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기로 이제 하고, 근데 전 지금 107을 먼저 이제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번역도 탐이 나기도 하고,
네, 편집자도 이제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은 고마운 대목이죠. 그죠? 저를 믿고서 그런 번역을 의뢰를 한다는 것이 의뢰를 또 받는 게 저로서는 되게 영광이고요. 왜냐하면 소설을 써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 혼자 지금 신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아소무아르를 받은 김에 아마 졸라도 좀 읽어보고 싶고 그 프랑스 19세기 작가 발자크, 플로베르, 스탕달 세 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 역사 이게 사적으로 그림을 쭉 그리자면 발자크에서 쭉 가서 이어지는 게 이제 졸라가 아닌가 싶고 언제 기회가 되면 얘기하면 좋겠는데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연주의 졸라를 되게 많이 다뤄주고 뒤쪽으로 이제 체오프를 인상주의 이렇게 이제 다뤄주는데 그런 이제 그 19세기 말 어떤 20세기 초 소설의 흐름을 읽는데 졸라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가가 의미가 있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너무 이제 두껍고 목로주점 아소무아르 목로주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작품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르미날 이런 거 옛날에 영화 있어갖고 제라르 드파르디유가 나왔던 그 영화로 본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런 소설도 그렇고 너무 이제 작품이 길다 보니까 수업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좀 읽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요. 요렇게 얇으면서도 의미심장한 소설을 써줘 가지고 요거 아마 문동에서 그 박찬욱 영화와 맞춰 갖고 같이 이제 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이게 그나마 조금 팔렸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렇게 안 팔리고. 네. 근데 이제 영화 시즌이 이제 끝나서 이것도 역시나 같이 안 팔리고. 근데 혹시 그 이런 19세기 소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졸라 읽고 싶은데 좀 너무 길고 이래 가지고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은 때레즈 락강 충분히 예, 그 졸라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책 광고를 하고 끝을 냅니다. 때레즈 락강입니다. 때레즈 락강.